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예. 자, 그런데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2030 세대들이 부동산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15억 이상 대출이 가능해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고, 생애 최초 취득세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2030 세대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나쁘다는 기사가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정말 2030 세대들의 부동산 구입이 늘어났을까? 정말일까?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사에 대한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실제로 이렇게 매수가 늘어난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최저가보다는 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최저가 찍은 거보다는 전부 다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됐고 또 시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런 부분만 보면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매수를 해보려고 시장 조사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매수가 또 망설여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자, 그러면은 일단 가격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보잔 말이에요. 자, 이런 때 매수자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옳고 또 매도자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옳겠습니까? 현명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현명한 매수자, 매도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매수자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최근에 찍은 최저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가격이 올랐거든요. 거의 한 10% 정도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10%면 수도권 일대로 치면은 5천에서 한 1억 정도는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찍은 저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5천에서 1억을 더 주고 사겠다. 이거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찍은 저점, 최저점의 매물이 나오면 사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매도자는 또 얼마나 다른 꿈을 꾸고 있냐면 근래에 몇 년을 통틀어서 최고점을 찍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곧 회복할 거다라고 그 금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점 찍고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서 최소한 옛날에 찍었던 그 고점까지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상승장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일단 시세의 변동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쭉 별 거래가 없는 시간을 꼭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가격이 급변동인 경우에 항상 그래요. 매수자도 너무 확 올라버렸어, 난 그 가격은 못 사 하고 있고, 매도자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쭉쭉 가겠구나 하고 나는 이만큼은 최소한 돼야지 팔을 거야 하고 이 가격에 내놓고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소강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보통은 한 3, 4개월 정도 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가면 또 거래가 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현명한 매수자라면 어때야 될까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명한 매수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저점을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금액은 다시는 안 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가격이라는 건 매도자, 매수자 간의 치열한 공방이라니까요. 치열한 공방인데 그런 저점에 내놓은 매도자라는 거는 매우 급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 정도 급한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가격에는 이제 아무도 내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매수자는 그 가격에 살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아니 그러면 그 가격에 살 가능성이 없으면 난 아예 안 살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안 사면 어때? 뭐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점을 고집하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딘가에 거주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당장 거주를 안 하고 나중에 거주하더라도 하여간 본인이 필요해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가서든 거주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만약에 매매가가 전혀 끝까지 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나 매매가는 절대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역사상에 없다니까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급등은 아닐지라도 완만하게 오른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전세가는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예, 과거의 사례들을 쭉 봐왔지만은 전세가 이렇게 역전세 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전세가 나서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예, 결국은 이 가격에서 다시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완만하게 상승만 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상승하다 또 급등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안하면 주택을 사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거의 최저점을 찍고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물론 최저점에 살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최저점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란 얘기예요? 가장 싼 가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럼 이 시세대로 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감하게 딜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깎으셔야 돼요. 예, 깎아서 사셔야 됩니다. 예, 깎아서 사는데 뭐 금방 안 깎아주죠. 예,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금액을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금액을 던질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최저점을 고집하는 금액을 던져놔서는 절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말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시세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던져놔 보세요. 예, 그러면 그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모든 것의 전제는 이 부동산이 가치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런 전략을 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매도자도 현명한 매도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서 곧 전고점까지 회복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 이거 안 됩니다. 예.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일단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또 지금 시세대로 물건을 내놨을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내놓고 그럼 뭐 아쉽지만 이 금액 되면은 팔아야지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에도 팔리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가 매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격이 거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그 금액이면 무조건 계속 그 금액에 내놓기만 하면 다 거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야말로 10개 매물 중에 하나만 거래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꼭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 매수자가 깎아주세요 하고 협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는 척하고 깎아주세요. 예. 지는 척하고 깎아주고 그냥 파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을 거면 매우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거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매도자의 매도 전략은 뭐냐? 지는 척하고 살짝 깎아주고 팔아라. 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의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현명한 매수자, 현명한 매도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